안녕하세요. 좋아요 과학 칼럼 제8강 중력장 우주방정식과 블랙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특수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는데요. 특수상대성 원리는 아인슈타인이 그동안에 이루어진 과학적 성과들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를 하면서 정립을 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특수상대성 원리는 상대성 원리에 있어서 아인슈타인 자신의 기여도는 한 10%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수상대성 원리 자체에서는 아직 천재성이 완전히 이렇게 번뜩이는 거는 확실하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원리는 기존의 전자계약과 뉴턴 운동역학에서 갈릴레이 변환, 갈릴레이 상대성에 대한 이론을 결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실험적 결과들이 이제 분출이 되면서 이미 빛은 절대적이고 빛의 절대성에 의해서 시공간이 관성 운동계 사이에서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시공간이 연속체로 되면서 변화한다. 그러니까 변화한다. 그렇게 이제는 그런 이론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 전에.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이제 마무리를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마무리를 한 거는 시공간이 빛에 의해서 이렇게 시공간에 이런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시공간이 본질적 요소가 아니고 주어지는 요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종속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주를 지배하는 네 가지 상호작용 여기서 지금 전자기력의 일종인 빛에 의해서 시공간의 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정립이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시공간이니까 종속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력과 중력에 관련된 이론이 사실 상대성 이론인데 일단 전자기력에서 빛의 속도의 그 아이디어에 기초를 해서 등속 운동과 간의 상대적 운동에 대해서 밝혀낸 게 이제는 특수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관련된 이론이. 이게 이게 이제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4대 요소 중에 여기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에 관련된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중력에 관한 그 다음에 전자기력 여기 빛에 관련된 이론이 이제는 특수 상대성.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빛에서 시작해서 중력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자기 역학 분야에서 나온 빛에 관련된 개념에서 이 시공간 연속체 개념이 나오고 시공간의 상대적 개념이 이제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 이론 전개가 왜 특수상대성이라고 하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이 상대적 운동을 파악한 것이 관성계에만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계라는 건 등속 운동계에만 해당된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 결과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왜 일반적 이론이 아니니까. 등속 운동을 하는 거가 사실 많이 드물죠. 거의 운동은 이제는 등속 운동 있고 가속 운동이 있어요. 가속 운동은 어떤 힘을 느끼는 게 실제적 힘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 등속 운동은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개니까 이게 사실 가속 운동이 더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속 운동계 관련된 이 빛과 연결해서 이렇게 전개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말 그대로 그냥 특수한 경우에 그렇다는 거네. 특수한 경우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그 사고 실험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서로 그 결과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특수한 경우에만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할 때는 그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고려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또 일반적인 경우 개념으로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해버리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죠. 그게 이제는 쌍둥이 그 역설이라는 것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그래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상대성 이론은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특수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지나치게 사고 실험을 하는 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서 빛이라는 것은 모든 계에서 절대적이고 그런 거로 인해서 등속 운동을 하는 관측자들 입장에서는 각자의 시공간이 연속체가 돼서 상대적으로 변화하는구나. 거기까지만 이제는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수상대성 원리의 한계성 때문에 한계성이 있는 거죠. 일단은 한계성이 대상 자체가 좁으니까 한계성이 있으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제는 그 10년을 이게 이제 1905년에 특수상대성 원리가 1905년에 논문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써서 다시 1915년에 약 10년을 더 이제는 이거 일반 상대성 원리로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약 10년의 더 숙성의 그러니까 빛이 중심이 된 시공간 이론을 중력으로까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약 10년 동안의 숙성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원리 자체는 아인슈타인의 이 원리가 정립이 되는데 아인슈타인의 그것이 한 10% 정도의 기여를 했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거의 아인슈타인이 한 90% 이상 기여를 한 거의 독자적으로 이거 창안한 이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반 상대성 원리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이라고 드러난 것은 사실 일반 상대성 원리다. 그런 겁니다. 특수 상대성 원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 질량 등가성 원리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는 특수상대성 원리에서 자기가 도출해낸 것이고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10년의 숙성 기간 전에 이미 1905년에 특수상대성 원리에 대해서만 마무리를 정립을 한 것이 아니고 이 1905년은 아인슈타인에게서 굉장히 풍성한 해였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때 또 뭐를 하냐면은 광전 효과에 대해서 1905년에 광전 효과에 대한 논문을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이 광전 효과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원리나 일반상대성 원리 가지고 노벨상을 못 그런 걸로 받은 게 아니고 광전 효과로 노벨상. 이 1921년인가 그렇게 되는데 노벨상 수상을 하게 된다. 근데 이것이 1905년,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원리를 자기가 정립을 할 때 이때 광전 효과에 관련된 논문도 내고 그다음에 브라운 브라운 운동 현상에 대한 논문도 내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이는 MC 자성 에너지 질량 등가성에 대한 것도 내고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활발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이 발휘되던 시대에. 근데 광전 효과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특수 상대성 이론 자체가 뭐냐면은 빛이 모든 계에서 절대적으로 1초에 30만 킬로 간다는 거에 기초로 해서 한 거지만은
빛을 이때 파동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이 특수상대성 원리는 빛을 파동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게 접근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진 이론이네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빛을 파동으로 보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평생 존경했던 그 맥스웰이라는 분의 그 전자기학을 완성시키는 분의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다 한 건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한 건데, 아인슈타인이 이때 빛을 파동이 아니라 입자로 보고 그 현상을 설명한 게 광전효과. 광전효과가 뭐냐면은 이렇게 금속 물체에 빛을 비추면은 전기적 현상이 발생을 하겠는데 그 빛을 일종의 그 입자, 그걸 포톤이라고 해서 광량자 개념, 광량자라는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은 광량자는 빛의 입자라는 개념이에요. 광량자가 빛의 입자. 그러니까 여기 4대 그거 보면 여기 포톤이라고 있어요. 전자기력을 발생시키는 포톤. 요 포톤이 바로 이제 이 광량자란 말이에요. 이 광량자가 빛이 입자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원리는 빛이 파동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정립이 된 건데, 아인슈타인은 그거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그 빛의 파동설도 인정을 한 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특수상대성 원리를 마무리를 짓기도 하면서, 동시에 빛이 입자라는 그 광량자라는 개념을,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 전에 뭐냐면은 막스 플랑크가 에너지가 그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서 퀀텀이라고 하죠. 양자화된 그런 개념을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서서히 사람들이 그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입자처럼 이렇게 어떤 에너지 그 단위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이 빛에다가 이것을 적용을 했다는 거죠. 빛 에너지가 작은 그 입자 기본 단위가 광량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입자라는 그 개념을 이때 가지고 광량자라는 개념을 기초해 가지고 광전 효과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맞은 거예요. 실험 결과하고. 근데 이거 가지고 노벨상을 수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입자라는 이런 개념이 또 도입이 되면서 이 양자역학이 또 이렇게 발전하는 그 중대한 지점이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상대성 원리, 그러니까 현재 현대 물리학을 구성하는 가장 두 가지 축이 상대성 원리와 양자역학 두 개거든요. 근데 상대성 원리는 자기가 거의 독자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다 해서 마무리를 한 거고, 이 입자는 양자역학 분야에서는 이 광전효과 개념으로 노벨상을 받으면서 여기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그런데 이때가 바로 1905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아인슈타인이 빛이 파동이다라는 그 사고 자체에 집착해 있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맥스웰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지만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는데, 나름대로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개념을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가진 거를 보면은 상당한 천재성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1905년에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 이게 그런 겁니다. 요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등속운동계, 그걸 이제 관성좌표계라고 하는데, 그게 개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등속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움직이는지도 자각이 잘 안 되는 등속운동계 간의 상대적 관측에 대한 것이 특수상대성,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의 이론이니까, 그것을 10년 동안에 숙성을 해서 일반 상대성 원리로 확대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는 중력을 이제 도입을 해서
빛과 중력,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상대성 원리에 들어오면서 뭐가 냐면은 빛과 중력에 의해서 시공 연속체가 구성된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측자의 주관적으로 상대적으로 되던 것이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시공간으로 구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 중력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빛만 가지고는 관측자적인 입장에서 그렇다고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중력이 개재가 되면서 서로 다른 관측자 사이에서도 공통으로 규정되는 시공간이 실체화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일반 상대성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원리가 되면서 같은 어떤 시공간 개념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상대적인 시공간이 공통의 시공간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것을 중력에 의해서 이것을 구성해냈다, 그런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천재성이죠. 근데 이것을 거의 자기 혼자 머리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일반 상대성 원리가. 그래서 이렇게 빛과 중력 두 개의 요소에 의해서 시공 연속체가 구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종의 이제는 이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일반 상대성 원리 가속도와 중력은 같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특수 상대성 원리는 등속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등속 운동계와 가속 운동계가 있어. 등속이 아니면 가속이다, 그 얘기죠. 근데 등속 운동이라는 거는, 등속 운동은 뭐예요? 가속이 0인 거잖아요. 가속이 0. 등속 운동은, 그러니까 관성좌표는 가속이 0인 상태잖아요. 가속이 없는 상태가 등속 운동이래. 그러니까 등속 운동은 가속 운동의 특수한 경우다, 그런 거죠. 등속 운동은 가속이 0인 상태,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 가속 운동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일반적인 거는 가속이잖아. 가속이 1이든지 마이너스 1이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일반적인 거고, 일반적인 것 중에 그냥 0인 상태가 등속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이 0인 상태가 등속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 운동까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온다면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는 거죠. 가속 운동에 기반을 한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가속을 0으로 놓으면은 등속 운동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확장이 되는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특수한 경우가 특수한 경우가 가속이 0인 등속 운동계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가속 운동 개념을 이제는 이것을 마무리 지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력과 연관을 시켰다고 하는 게 바로 가속도와 중력이라는 거예요. 가속도와 중력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천재성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속은 가속비 0인 상태인데, 그럼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게 원래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개념인데, 여기서 가속이 0인 상태다. 근데 가속이 사실은 중력이다. 중력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단숨에 빛과 중력이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도와 중력이 같다는 그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중력 현상과 가속 현상 사이에는 차별을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이제는 사고 실험하는 것들인데,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지?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자유 낙하를 하면은 자유 낙하 가속도가 있죠. 가속도가 있어요. 9.8의 가속도가 있는데, 자유 낙하 가속도가
없는 그러니까 중력이 없는 공간에 가서 갔는지도 모르지만은 가서 어떤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중력의 효과로 자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중력 운동과 중력과 가속이 사실 같은 개념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하면 이제 물리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가속과 중력이 같은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등가성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등가성 원리다 이렇게 다는 거다. 아, 그래서 가속과 중력은 같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등가성 원리. 가속과 중력에 같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등가성, 가속과 중력 사이의 등가성 원리에 기초를 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등속 운동은 가속이 0인 상태인데 가속은 또 중력이니까 등속 운동과 관련된 게 빛의 이론이었잖아요. 빛에 의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하고 빛과 합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고, 이 일반 상대성 원리는 가속 운동까지 이제는 확장했는데 그것이 가속이고 중력이니까 중력 이론으로 확장이 돼버린 게. 그러니까 여기서 4대 요소 중에 빛과 중력이 이제는 통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공 연속체가 이제는 규정이 된다. 새롭게. 그때 할 때에 그것이 그 시공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 의해서 시공간도 이렇게 일그러진 거예요. 사실 등속 운동계에서. 그런데 중력까지 이렇게 개입이 되니까 시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좀 더 본질적으로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서 중력이 시공간을 일그러지게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이걸 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현상을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냐라고 이제 고민을 할 때에 거기서 이제 수학이 이제 또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 수학이 기하학인데 그 기하학이 절대 공간, 절대 시간에 대한 기하학이 유클리드 기하학인데 이 경우는 막 시공이 일그러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걸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비유클리드 기하학. 비유클리드 기하학 중에 특히 리만 기하학이라는 게 있어요. 리만 기하학. 비유클리드 기하는 플러스 공률이냐 마이너스 공률이냐에 따라서 틀린데 갈로와 로바체프스키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있고 리만 기하학 개념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있는데 비유클리드 그러니까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진 상태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리만 기하의 라는 거에 기하학의 기초를 해서 이걸 이제는 실제로 시공간의 휘어짐을 이제 기하학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등속 운동은 가속 운동이 0인 상태니까 그냥 일반 상태성 원리를 전개하면 그냥 등속 운동도 다 포함이 돼 버리니까 특수한 경우도 다 포함이 되니까 이걸로 가지고 그냥 다 가는 거죠. 갈 때에 이제는 그것이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표현이 될 때 수학적으로 요렇게 표현을 했다. 요렇게 표현을 요게 바로 수학적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수학적 표현으로 이게 이제는 중력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중력방정식. 그냥 이렇게 이것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뭐 특별한 거는 이제 저기 하면 복잡해지니까. 말 그대로 칼럼이니까 지금 뭐 물리학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게 바로 뒤틀린 시공간을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게 바로 뒤틀린 시공간 비유클리드 기하학, 특히 리만 기하학적 개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기하학도 이때 막 이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니까 기하학이 좀 약했습니다. 상당히 약해서 가지고
에미 네턴가 아주 유명한 여성 과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정립을 할 때. 기하학적인 수학적 표현에 대해서. 그 시공간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기하학을 써야 되는데 기하학을 잘 모르니까 이런 분야를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그 수학자, 물리학자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수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 부분이 바로 뒤틀린 시공간을 표현하는 비콜리트 기하학 분야고 여기가 바로 중력에 대한 부분이. 근데 이 중력에 대한 것이 중력은 그 뉴턴도 중력 방정식 있잖아요. 중력 만륜력에 관한. 요거를 포함하면서 확장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소들 중력상수 여기 G 있잖아요. 요것도 다 와요. 여기로. 요거 가져가 볼게. 요거는 뉴턴 거란 말이에요. 뉴턴 거. 그리고 여기 G 와 있잖아요. G. 중력상수.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잖아요. 여기는 빛의 속도. 요건 빛의 속도. 여기 C는 빛의 속도. 그러니까 빛의 속도도 오고 뉴턴의 중력 상수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가 중력 에너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중력 에너지를 표현할 때에 요것이 요게 중력 에너지를 포함한다 이거죠. 중력 에너지를 할 때에 여기 텐서, 요 T라는 게 텐서라는 게 텐서. 뭐 저 수학 공부한 섬에 스칼라, 벡터, 텐서 이런 개념들 배웁니다. 이 텐서 요 개념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뭐 그거 하면 복잡해지니까 요게 중력 에너지에 대한 건데 여기에 뉴턴의 중력 상수와 빛의 속도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요것이 이퀄 뭐냐면은 뒤틀린 그 시공간을 표현하는 기하학적 표현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뒤틀린 시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상수들의 변화에 따라서 이 수들의 상수는 안 변하니까 이게 어떤 이 텐서 그거의 변화에 의해서 이 그 시공간이 막 뒤틀려 나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이건 중력상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뉴턴 중력상수라는 거죠. 이건 뉴턴 G라고 하는 건 뉴턴 중력상수. 여기가 이제는 중력상수라고 따로 이게 뉴턴 방정식의 중력상수가 또 따로 있어요. 요게.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뉴턴이 우주물리학을 이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주물리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주물리학.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쓸 데가 어딨냐. 우주물리학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우주물리학이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시작했냐면 아인슈타인 때문에 아인슈타인으로 인해서 우주물리학이 태동된다. 야.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우주물리학에다 적용하는 게 아인슈타인에 의해. 그래서 우주물리학이 태동. 그래서 특수상대성 원리 자체는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에 그 상대적 운동이 돼서 그냥 관측자가 그렇게 시공간에서 그렇게 관측이 되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구체적 현실적인 결과까지 이제 내는 걸로 이제 개념이 돼가지고 태양의 빛이 올 때 휘어지는 현상이라든가 뭐 수성 근일점 변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주적인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거를 적용함으로써 해결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GPS 같은 것도 이것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중력이 강한 데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그런 것들이 측정이 돼가지고 실제 우리 생활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원리는 일종의 어떤 공상적 이론 개념이 상당히 강하지만은 그거를 일반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확대됐다는 건 모든 경우에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든 나든 상관없이 다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수상대성 원리는 너 틀리고 나 틀리고 이렇게 돼버리지만은 이렇게 누구나 다 저기가 될 수 있는 객관적 법칙으로서 안정화가 된 것은 사실 일반 상대성 원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빛과 중력에 대한 것을 다 합쳐가지고 이 이론이 성립돼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주적인 그 우주 물리학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나냐면 블랙홀 현상까지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는 학자들이 규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우주 자체가 정상적이다, 어떤 그 변동이 없다, 고정되고 정태적이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그런 정태적인 현상을 유지를 하려니까 요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정태적 우주론을 구상하기 위해서 요 수식을 접안해서 정태적 우주론을 구축하는, 전태적 우주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요거를 집어넣은 것이다. 요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공식 자체 안에 이미 우주론적인 정태적 우주론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어가지고 우주 물리학이 이 태동을 시킨 거야. 이 식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가 우주에 이게 우주적 현상에 주로 적용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는 블랙홀 개념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가지고 다 이제 풀어내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것이 이제는 일반 상대성 원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빛뿐만 아니라 중력으로까지 확장을 해서, 그리고 등속 운동계뿐만 아니라 등속 운동계뿐만 아니라 가속 운동계, 그냥 가속 운동계도 또 확장이 돼 나간 거죠. 확장이 돼서 보편적 개념으로 정립이 된 것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정립이 된 것이다. 이것이 1915년에 이것이 이제 틀을 잡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우주론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래서 지금 거시 분야에서는 이렇게 상대성 원리,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원리는 이제 뭐 접어두고 일반 상대성 원리로 이 우주 방정식으로 거의 우주적인 문제, 거시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랙홀도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개념들이 이렇게 이렇게 연구가 되는 거고,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영화에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그 개념들을 좀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블랙홀도 나오고 웜홀도 나오고 뭐 시간 지연 현상 같은 거, 실제로 실제로 그 중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천천히 시간이 흐르고,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아버지와 딸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젊고 다 이렇게 갔다 와 보니까 딸은 나이가 뭐 80이 다 돼서 죽을 때가 다 돼 있고, 그러지. 완전히 아버지는 아직까지 한 30대 중반, 뭐 30대 중반 요거밖에 안 돼. 갔다 왔는데. 이런 식의 어떤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기 그 인터스텔라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은 사실은 이 중력 방정식 개념에서 이렇게 저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그 인터스텔라 영화 요거 개념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일반 상대성 원리가 좀 더 이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요거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